자, 지난 시간 이항 정리까지가 그 경우의 수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부터 한 2주? 예, 2주 동안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확률, 그 다음에 3주간 통계. 딱 맞네. 자, 오늘부터 확률이라는 걸 보는데, 확률 처음 들어와서 시행과 사건. 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시행이라는 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유수를 던진다든가 주머니 안에서 공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 결과물이 있는 행위를 하는 걸 시행이라고 하겠네요.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시행에서 나온 결과, 시행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이 결과 전부를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뒤에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요. 확률이라는 걸 정의한다고. 확률은 우리는 수학적 확률만 다루기는 해요. 그런데 수학적 확률 외에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도 알고 있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요 수학적 확률만 일단 다루는데요. 수학적 확률은 집합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고1 때 배웠던 집합론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 전부를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집합 안에다 모아놓는 거예요. 표본 공간은 보통 이걸 S라고 표현을 하거나, 자, 그러면 시행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랬을 때 이 결과물을요 우리가 주제로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가 나오는 사건, 6 이상이 나오는 사건, 뭐 이렇게 사건들을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럴 때 여기에 용어가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사건, 곱사건, 합사건. 또 뭐 어떤 얘기가 나더라? 그런 사건, 곱사건, 합사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사건 중에서요 여사건과 배반 사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세요. 시행, 표본 공간 뭐 이런 거는 뭐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 그런데 여사건과 배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여사건과 배반 사건을 표현을 해보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사건 A를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사건 A가 이렇게 되겠어, 그죠? 그랬을 때 A가 아닌 사건을 우리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A가 아닌 사건은요 2, 4, 6이 있겠다. 그리고 A와 교집합을 했는데 얘가 공집합이 되는 이러한 사건을요 A와 배반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A와 배반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A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 사건은요 2가 나온다, 4가 나온다, 6이 나온다. 2 또는 4가 나온다, 4 또는 6이 나온다, 2 또는 6이 나온다. 2 또는 4 또는 6이 나온다. 10 이상이 나온다. 10 이상이 나오는 사건은 없지.
공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 여기 뭐 공사건, 전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아무튼 사건 A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면 이게 사건 A의 여사건이고요. A와 배반인 사건은 이렇게 8개가 있겠네. 이 8개는요.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 돼. 배반인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 배반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네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정의를 하냐면 수학적 확률이요. A가 일어날 확률을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 뭐냐면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래서 표본 공간, 여사건, 배반사건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도록 하고요. 이 앞에는 복습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지금 설명한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는 거야. 봐봐 한번. 125쪽에 시행과 사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배반사건과 여사건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수학적 확률로 넘어가면은요. 확률로 넘어가면 일단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만 공부를 해요. 알았지? 수학적 확률만 공부하는데 좀 이따 나오는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도 그냥 알고는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자, 지금 이 부분 원래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야. A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에 우리가 따지는 사건 A가 나올 확률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왔고요. 이렇게 분수로 만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그런데 이게 어차피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표본 공간의 원소가 몇 개라는 건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 16명을 일렬로 줄을 세울 거야. 그런데 여자애들이 쭉 뒤쪽에만 줄 설 확률이 어떻게 되니? 경우의 수를 서야 된다고요. 그럼 여자애들이 10명이니까 16명이 이렇게 줄을 서는데 뒤에 10명이 여자애로 줄 서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6팩토리얼. 남자 6명이 앞에 서고 여자 10명이 뒤에 서게 되는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건요. 경우의 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얘가 분모 분자에 나오는 이 경우는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걸 표본 공간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16명 줄 서는 걸 집합 안에다 어떻게 다 넣느냐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경우의 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확률을 정리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의 수는요. 순열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합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표나 수영도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어. 여러분이 필요한 도구를 이용해서요. 그 경우의 수를 잘 세주면 됩니다. 예. 약간 지루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면은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돼 있어. 예제 2번은 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순열이 4가지가 있었잖아. 그냥 순열, 중복 순열, 갓순열, 원순열. 그제요? 예. 그리고 그 뒤를 넘겨보면요. 주사위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 주사위를 던지면은 선생님 표를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겨보면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냥 조합, 중복 조합까지 다 총출동해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 등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원순열, 갓순열, 중복순열, 중복 조합보다요. 그냥 순열, 그냥 조합이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책에는요. 그냥 순열과 그냥 조합에 관한 문제가 없어요. 이 책에만 있는 거예요. 이 책에만. 예. 자, 아무튼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오늘은 목도 아프고 숨도 잘 안 서지고 이렇게 힘들지. 자, 힘들 때가 됐지. 한 달을 달려왔는데 그죠? 4주째잖아 우리가. 그죠? 4주째 두 번째 날. 니네도 힘들 거야. 그죠? 이번 주 잘 버티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주 말부터 열심히 합시다. 예. 자, 예제 1번. 1, 2, 3, 4, 5, 6에 6개의 숫자가 있다. 이거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1과 3 사이에 2개의 짝수가 들어갈 확률을 구하래. 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지. 그치? 그런데 1, 2, 3, 4, 5, 6 중에 2하고 3을 가져다가 그 사이에 짝수를 2개 넣는데 짝수는 얘하고 얘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셋을 뽑아서 여기다가 넣는 방법을 우리는 3P2라고 얘기하지. 3개 중에 2개 뽑아서 줄 세우기.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1과 3이 1, 3 들어갈 수도 있고 3, 1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1, 3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그리고 요거 이렇게 묶고 나면은요 숫자가 2개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셋을 줄 세우는 3팩토리얼 곱하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야. 예, 이걸 이렇게 문법에 맞게 딱 이렇게 여러분이 식이 나와야 돼요. 계산은 여러분의 목.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0, 1, 2, 3, 4로 만드는 4자리 정수잖아. 그러면 4 곱하기 4P3이죠? 왜?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맨 앞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4개. 그럼 맨 앞에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여기다 줄 세워야 되겠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4 곱하기 4P3이라고. 예. 그런 다음에 4의 배수를 구해야 돼. 4의 배수. 야, 4의 배수는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는 여기 뭐가 오든지 4의 배수인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오는 방법은 01, 02, 03, 04 중에 04밖에 없겠다. 그죠? 그 다음에 10, 12, 13, 14 중에 1, 2밖에 없네. 2로 시작하면 20, 21, 23, 24 중에 20도 4의 배수고 24도 4의 배수야. 그죠? 그 다음에 32, 30, 31, 32, 34 중에 30 마지막으로 40, 41, 42, 43 중에 40 그래서 이렇게 6개가요. 뒷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3이라고 안 했나? 3이지, 그죠? 예. 근데요, 4자리 수니까 요거 앞에다가, 요거 앞에다가 2개를 더 나열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0, 4 빼고 3개 중에 2개를 나열하면 되겠지. 그죠? 얘도 3P이지. 그런데 얘는요. 맨 앞에는 1, 2 빼고 나면 0, 3, 4 중에 여기 0이 못 오잖아. 그지? 야, 1, 2 썼어. 그러면 0, 3, 4가 남았잖아. 그럼 이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개. 얘는 6개고 얘는 6개고 얘는 4개가 된다고.
0이 있으면 6개고요. 0이 여기 안 쓰였으면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요 위에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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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가 되게 돼요.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네. 자, 왼쪽 예제 1번하고요. 숫자 바꾸기는 똑같고요. 그죠? 01-2번은 니네가 잘 보시고요. 01-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01-3번에서는요.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완전 순열 내용 알죠? 야, A1, A2, A3, A4 이 밑에 여기는 1이 오면 안 돼. 여기는 2가 오면 안 돼. 여기는 3이 오면 안 돼. 여기는 4가 오면 안 돼. 그러면 1, 2, 3, 4를 여기다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더라, 영역아? 외워주라 그랬잖아, 내가. 그건 5개짜리고. 9개예요, 얘는. 야, 여기에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올 수 있고 2 왔어. 1, 3, 4. 2, 1, 4, 3. 2, 3, 4, 1. 2, 4, 1, 3. 이렇게 3가지. 요게 3가지면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4개짜리 완전 순열은 9가지가 나온다는 걸요. 나올 때마다 하긴 귀찮잖아. 그래서 외워갖고 있으라고요. 자,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상훈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본 후 5장의 답안지를 섞은 다음에 임의로 하나씩 뽑는다. 니네 이거 학원 다닐 때 안 해봤냐? 학교 때나? 옛날에는 애들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시험 보면 야 시험지 다 걷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애들 도로 나눠줘. 자기 거 받은 사람 없으면 채점하는 거야. 그렇게 채점을 했었는데. 자, 아무튼 5명이 시험지를 내고요. 받은 시험지가 한 명만 자기 걸 받았대. 누가 상훈이만 자기 걸 받았대. 그리고 얘네 4명은 다른 애 걸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상훈이만 자신의 답안지를 뽑고 나머지 5명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상훈이만 갑자기 헷갈린다. 이거 왜 안 풀어갔지? 자, 여기 밑에다가요 답안지를 얘네한테 나눠주는 방법은요. 여기다가 1, 2, 3, 4, 5를 나열하는 방법. 5개를 걷어갖고 5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얘는 자기 걸 받아.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애 걸 받아야 돼. 그게 몇 가지랑? 9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20분의 9 약분해서 40분의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나가면 니네가 힘들 것 같으니까 끊어서 가죠. 자, 다 풀어주세요. 여기 내 문제. 자, 예제 2번에 1번은요. 번에너 B, A, N, A, N, A. 이거 6개를 나열을 한대요. 야, 이건 갓순열이 들어있는 순열로 구하는 확률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지. 얘네 셋이 같고 얘네 둘이 같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보네요. 2개의 n이 서로 이웃한데, 야, 같은 문자가 이웃하면 크게 한 문자로 놓고 나열하면 되겠다. 왜? 얘네들이 자리 바꿔봤자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우리 배웠던 것들이죠.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6개를 나열할 때 2개의 n이 서로 이웃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요. 원순열로 주어졌네. 부모를 포함하여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데요. 2번. mother, father. 애들이 3명이나 봐.
원탁이 앉는 방법 몇 가지지? 1 곱하기 4팩이죠. 엄마가 앉아서 테이블을 고정하고 나머지가 앉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앉는데 이웃한데. 그러면 엄마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아빠가 앉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오른쪽에 앉으시거나 왼쪽에 앉으시거나. 아빠가 앉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의 가족이 앉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웃할 확률은요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계산하면. 예. 자, 그리고 오른쪽 문제는 또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잘 해보시도록 하고, 개념 넓히기 02-3번으로 넘어가죠. 자, 개념 넓히기 02-3번으로 가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개의 자리가 있는 일자형 놀이기구에 5명이 타려고 할 때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뭐야? 그럼 15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 야, 자리가 15개가 있는 거죠. 15자리에 15명이 앉는 방법 전체 경우에서 1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행 5명이 다 이웃하지 않는데 그래야 더 무섭지, 그죠? 예, 그러면요 10명을 줄을 세우죠. 어? 10팩토리얼. 그리고 요 사이사이가 몇 개야? 11개가 되겠지, 사이사이가. 그 11자리 중에 5자리를 뽑아서 그 5명을 줄 세우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이거 약분하니까 15, 14, 13, 12, 11. 위에는 11부터 5개를 곱하면 되겠네. 그죠? 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13분의 2가 나오든가? 예, 계산하면 1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도록 하세요. 예.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은요, 다 주사위를 2개를 던진대요. 예.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선생님은요, 어떻게? 예, 표를 만들기를 추천을 한다고요. 예제 3번 해보니까 1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 1, 2, 3, 4, 5, 6. 1, 2, 3, 4, 5, 6. 자, 굳이 꼭 이렇게 표를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의고사급 문제에서요 주사위 2개를 던지는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해결이 안 돼. 꼭 표를 그려봐. 꼭. 예. 자, 합을 구해보면 얘는 2, 3, 여기는 4가 나오고요. 여기는 5가 나온 겁니다. 여기는 6이 나오고요. 여기는 7이 나오고요. 여기는 8이 나오고요. 여기는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 11, 12.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 그 두 눈의 합이 10 이상이 되는 건 6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예. 자, 2번 문제는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2번도 여기다 그냥 바로 풀어버릴게. 응? 야, 배수가 되는 경우는 1, 2, 3, 4, 5, 6은 1의 배수제. 2의 배수는 2, 4, 6. 3의 배수는 3, 6. 4의 배수는 4는 2의 배수가 되니까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그치? 아이고, 그리고 잘못했네. 야, 1은 또 모든 수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4의 배수를 쓰기도 하지만 4의 약수도 동그라미 쳐야 되잖아. 요거 두 개인가? 합이 아니고 그냥 수예요. 뭐라고? 2번이 그냥 수예요. 합이 아니고. 2번이 뭐라고? 지금 왜 2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2번. 그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이 있지. 그 주수의 합이 배수가 될 확률이. 그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서로 배수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표를 다시 그리기 싫어서 헷갈릴만 했네. 그래 새로 풀게요. 2번 문제. 아 이걸 다시 그리려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야. 저 숫자를 본 게 아니라요. 저기다 동그라미 친 게 이 숫자가 그거라는 게 아니라 야 1의 배수는 얘네 모두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쪽도 1의 배수 2의 배수는 2, 4 2, 4, 6 2의 배수는 2, 4, 6 3의 배수는 3, 6 3의 배수는 3, 6 4의 배수는 4밖에 없겠다. 5의 배수도 5밖에 없고요. 6의 배수는 6밖에 없으니까 한 숫자가 다른 숫자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라고. 그럼 아닌 걸 찾는 게 빠르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네. 그지? 그래서 얘는 36분의 36 빼기 14 36분의 22가 다른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이 돼요. 얘는 표로 안 구하면요 여러분이 중복됐거나 빠뜨릴 수 있어. 순서상으로 이걸 따지면 이렇게 표로 따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개념 넓히기 03-3번이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할 때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얘는요 표 없이 구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그리고 i의 n제곱과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적어보는 거야. 규민이 잔다? i 여기는 i 1제곱, i 2제곱, i 3제곱,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i의 1제곱, 마이너스 i의 2제곱, 마이너스 i의 3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마이너스 i의 5제곱, 마이너스 i의 6제곱을 계산해서 쓰죠 뭐. i의 1제곱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4제곱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반복돼서 i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죠? 얘도 마이너스 i의 1제곱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이거는 1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반복돼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i랑 뭘 곱해야 1이 돼? 얘랑 마이너스 i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i랑 마이너스 i를 곱하면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i랑은 플러스 i. 더 없네. 1이랑은 1. 더 없지, 그지? 그 다음에 i랑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랑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1이 되는 경우를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여러 번 풀어서 그냥 편한 거야. 여러분 신경 써서 풀어야 돼. 따져서 36가지 중에 10가지. 18분의 5가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풀어드린 4문제 후딱 풀고요. 나머지 문제도 좀 풀어보시도록 하이소. 자, 더 열심히 하면 탈락. 거기까지만 해. 딱 이 정도까지가 좋아. 더 열심히 하면 저기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조합으로 구하는 확률이에요. 조합으로 구하는 확률. 앞에 뭐 가순열도 있었고, 그죠? 원순열도 있었고, 근데 중복순열은 없었죠. 여기 조합에서도요, 중복조합은 안 나오고 그냥 조합으로 구하는 확률만 있습니다. 자, 예제 4번 뭡니까? 예제 4번. 예제 4번. 주머니 안에 하얀 공이 5개, 검은 공이 3개, 빨간 공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하얀 공이 5개, 검은 공은 3개, 빨간 공이 2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2개를 꺼낸대. 그러면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10C2라고 표현을 해요. 10개 중에 2개 꺼낸 게. 그런 다음에 흰 공이 2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래. 그럼 흰 공 5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되는 거지.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가지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야, 흰 공 5개를 줄 세우는 가지수가 몇 가지니? 흰 공 5개를 줄 세우는 가지수가 몇 가지수야? 가지수가 몇 개야? 보통 1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선생님 얘네 5개가 다 똑같은 건데 왜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10가지가 나오나요? 우리 줄을 세울 때는 이 3개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얀색이라는 3개만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확률을 구할 때는요. 얘네 둘 뽑는 거, 얘네 둘 뽑는 거, 얘네 둘 뽑는 거, 얘네를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걸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얘는 하얀데 여기 살짝 깨졌어. 얘는 좀 커, 하얀 게. 얘는 하얀 게 좀 작아. 얘는 완전히 하얗지가 않고 좀 누래. 그리고 얘는 좀 많이 찌그러졌어. 그래서 2개를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줄 세울 때는 우리 색깔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얘가 깨졌든 찌그러졌든 누렇던 하얀 공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똑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뽑을 때는요. 이렇게 2개 뽑는 거, 이렇게 2개 뽑는 거 서로 다르게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대. 그럼 10C3이지 뭐. 10개 중에 3개를 꺼낸 가지수는 10C3이야. 그리고 모두 다른 색이라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5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다. 요 계산은 여러분이 연습해서 후다후닥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04-3번. 자, 04-3번 보면 주머니 속에 N개의 흰 바둑돌과 3개의 검은 바둑돌이 있대요. 하얀 게 많아. 몇 개인지 몰라. 얘가 N개야. 그리고 검은 게 3개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2개를 꺼낼 때 2개가 모두 검은 바둑돌일 확률. N개, 3개 전부 N 플러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야. 검은 바둑돌만 2개 나올 확률이 12분의 1이다. 검은 바둑돌, 흰 바둑돌이 몇 개 있는지를 세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씩 세워서 전부 N 플러스 3개인데 2개 뽑는 가지수, 검은 바둑돌이 2개 나오는 가지수 계산하시면 얘는 2분의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 얘는 3이잖아. 에이, 잘못됐다. 대각선으로 곱하고 푸는 게 편한데 얘네 둘이 곱해서 12 곱하기 3C는 3. 얘는 2분의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
그럼 얘는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가 양변에 2 곱해서 72가 되는 거지. 이거 전개하지 마요. 전개하면 바보야. 연속되는 자연수잖아.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3은 연속되는 자연수의 곱이 72가 되는 건 9 곱하기 8 아니니. 자, n 플러스 3이 더 크고 9가 더 크니까 n 플러스 3은 9가 되면 되니까 n은 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알았지? 전개해서 인수분해하지 말고요. 2차 방정식처럼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줘야겠네. 자, 뒤로 넘겨보면은요. 예,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선생님이 아까 확률 들어가서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을 설명하고 지금 수학적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021년 제주도의 남아 출생률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2분의 1이다? 아니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이 아니다. 2분의 1이 아니다가 맞아요. 예? 그 생물학적으로 남아 출생률은요 21분의 11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어느 나라는 여자가 더 많아. 어느 나라는 여자가 더 많은 나라도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남아 출생률은요 21분의 11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는 게 5% 더 높나? 예. 21분의 1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야 살아있는 남녀의 성비가 비슷해져. 왜? 남자들이 빨리 죽거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잖아. 그래야지. 이래야 살아있는 남녀의 성비가 비슷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게 맞춰져 있는 거야. 누가 정한 게 아니라. 예. 그런 게 있대요. 생물 배우시면 뭐 이런 내용을 보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때 중국에선 이게 21분의 13까지 갔었죠. 남자가 13이었다고 21분에. 한때 중국에 엄청난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잖아. 예. 그리고 국가에서요 한 가구에 한 명만 호적에 올릴 수 있었던 거 알아? 1호적 제도. 그래갖고 어느 정도 약간 여유가 있는 집은 여자면 안 나. 남자면 나. 그게 엄청 심했던 시절이 있어. 그리고 딸을 낳았어. 호적이 안 올려. 또 딸을 낳았어. 호적이 안 올려. 아들 낳았어. 호적에 올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여자가 없는 거야. 예. 실제로도 여자들을 더 안 태어나게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적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농촌 가면 농촌 총각들이 많다 그러는데요. 저희 중국 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다 남자야 시골에. 여자가 없어. 예? 그래서 중국 남자들이요 결혼하려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죠. 한국 남자들도 결혼을 하려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죠. 또 베트남에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 주먹 싸움은 안 하고 브로커끼리 뭐 싸우고 그런데요. 예. 뭐 외국 여행 가서 이쁘게 연애하셔갖고 뭐 국제 결혼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나 우리나라도 남자가 좀 많은 편인 거 알지? 좀 많을 거야 아마. 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 예. 남녀 성비가 좀. 예. 우리 내년 좀 세계 여행 좀 많이 다니면서 좀 해외에 이쁜 여성들과 교제도 하고 국제 결혼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선생님 친구도 국제 결혼했어. 선생님 친구도. 국제 결혼에 또 장점이 있지. 대화가 잘 안 통해. 그러니까 부부 싸움할 일이 별로 없어. 심도 있는 대화를 못해.
힌두인. 이거 다 찍히고 있구나. 이런 것만 찍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통계적 확률은요. 그래서 제주도의 작년도 남아 출생률을 물어보면요, 2분의 1이 아니야.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다 조사해서 그 중에 남자가 몇 명 중에 몇 명. 이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 그 확률이. 그래서 실제로 조사했을 때 의미가 있는 확률이 있어. 자, 이 선수가 야구 선수예요. 이 선수의 안타 칠 확률은 얼마일까? 모르지. 2분의 1이야? 치거나 안 치니까? 아니지. 실제로 타석에 뭐 100번을 들어가서 몇 번 안타를 쳤는지 기록을 해봐야 안타 칠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통계적 확률에 의미가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주사위를 이용한 국제 경기가 있다. 그러면 국제 경기니까 아주 정교한 주사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떤 주사위가 정교한 주사위예요. 그 근거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지 정교한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정교한가? 아니에요. 통계적 확률을 거쳐야 돼요. 주사위가 진짜 비싼 주사위는요, 기계가 던집니다. 기계가 수만 번을 던져요.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고르게 나오는지를 통계적으로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검사해서 나오는 주사위는 비싼 주사위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아무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예, 여러분은 뭐 거의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 얘는 길이비나 넓이비로 구한 확률이야. 뭐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관계된 뭐 재밌는 문제들을 풀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개념 넓히기 고모다이 3번. 개념 넓히기 고모다이 3번에 보면, 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 실수 A에 대해서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 얘는 숫자 A의 범위를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고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런데 거기 있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x 플러스 4a는 0.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야, 실근 가지려면 어떻게 돼? 판별식 4분의 1. 이거 반으로 잘라서 제곱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게 되는 것에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얘를 4a로 묶어주면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 길이가 얼마야? 10이죠? 요 길이는 5고 요 길이는 4니까요. 얘가 실근을 갖게 될 확률은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 10분의 9가 실근을 갖게 될 확률이 되겠어. 길이비로 확률을 구한 거예요. 요 길이가 10인데 요 안에 들어가야지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길이비나 넓이비로 정의될 확률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예제 5번 봅시다. 예제 5번. 예제 5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2래요. 이 정사각형 내부에 한 점 P를 찍어서 삼각형 ABP가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야, 우리 여기다 이렇게 반원을 그려갖고요, P가 그 위에 있으면 얘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 밖에 찍히면 예각이 되는 거고 안쪽에 찍히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점이 여기에 찍혀야 되잖아. 그러면 임의로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요 아래 점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 되니까요. 얘는 이것분의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겠다. 자, 얘는 넓이가 4죠. 그렇죠? 이 넓이는 전체 이 넓이는 얼마야? 이게 1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얘는 2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지? 얘는 8분의 파이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0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왜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다 되는데. 자, 이 안에 있는 점이 몇 개? 무한개. 야, 요 위에 2n개의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2n개의 점이 있겠지. 선 위에 요 위에는 몇 개의 점이 있을까? 파이 n개의 점이 있겠지. 그렇잖아. 예. 그러면 이 안에는 전부 4n제곱개의 점이 있을 거야. 요 위에는 파이 n개의 점이 있을 거야. 그런데 n은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가면 무한대를요 5가지 무한대로 나눠요. 무한계도 급수가 있는 거야. 무한계가 있다는 것도 차원이 있다고. 그래서 얘네 둘은요 차원이 다른 무한대가 되는 거야. 야, 밑에가 차수가 높으니까 얘는 0이 된다고. 무한대로 가면. 예? 아무튼 얘는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0이에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도록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후딱 풀어봐요.